그런데 이분이 생산한 걸 보니까 김치 다음에 미역국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신박해요. 본인은 모를 수 있는데 왜 신박하냐면 밀키트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가는 밀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역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겠다,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활용해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겠다라는 거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형에 합격한 사례들을 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는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제주 마음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후속으로 나온 제주 마음샌드 한라봉이에요. 이게 왜 저한테 있냐면 어제 제주도에서 컨설팅 오시는 분이 교수님 제주도 특산품이에요 라고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제주 마음샌드는 2019년 8월에 출시가 됐대요. 그리고 누적 판매가 1000만 개를 돌파했대요. 그럼 이 마음샌드의 혁신성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제주도에서 어떤 청년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형으로 붙었겠죠. 왜 붙었을까요? 첫 번째, 여기에는 한라봉과 그리고 마음샌드는 땅콩이 들어가요. 어디 땅콩이 들어가요? 우도 땅콩이 들어가죠. 왜? 제주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우도 땅콩이랑 한라봉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팔아요? 전국에서 파나요? 아니에요. 제주 공항에서 팝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좀 검색을 또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K 약과 파운드 케이크라고 해서 약과 파운드 케이크, 약과를 갖다 팔아요. 어디서? 김포공항에서.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이 2024년 3월 17일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제주공항에 또 하나의 상품이 개발된대요. 가파도 청보리빵.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샌드라는 것은 쿠키죠. 뭐와 어울려요? 물론 여러 개와 다 어울립니다. 그런데 커피와 어울리겠죠. 그리고 파리바게트는 매장 수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근데 그 파리바게트 전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을 이야기하자면 비주얼 마케팅, 폰화 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쁜 컬러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주도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하멜빵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 보리빵, 이 하멜빵이라는 걸 누가 브랜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적 가치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이걸로 현재 대박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파도 청보리빵이 출시된다. 근데 청보리빵, 보리빵, 오메기떡. 이분들은 비주얼 마케팅이라고 하는 SNS 마케팅 타겟일까요? 약간 고민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로컬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작년에 로컬 크리에이터로 붙으신 분들, 그 분들을 제가 오늘은 4가지 케이스만 소개할 거예요. 4가지 케이스. 첫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향이에요. 향을 저희는 뭐라 그러죠? 인센트라고 합니다. 인센트. 근데 인센트가 왜 갑자기 중요하냐? 여러분 아로마라는 부분, 나만의 향수, 퍼퓸이라는 부분이 유행하기 전에 사실은 인센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인센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향입니다. 향. 왜 절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런 특별한 행위에 이런 특별한 과정에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좋은 향을 피워서 뭐 신께 이 향을 갖다가 흠양할 수 있게 올려드린다. 뭐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걸 가지고 붙으신 분이 있어요. 양령시에 향악재를 활용한 전통 향도와 향기 심리 스튜디오예요. 약간 발음이 꼬이고 있는데 향기 심리 스튜디오는 뭐죠? 이분이 만약에 나 향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인센트? 너무 많잖아. 차별성이 없죠. 근데 이분은 전통적인 향악재,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고려 청자에 처음 향로라는 것을 청자로 만들어서 이 고려 청자에 향을 꽂아서 신에게 드렸던 이런 영험한 행위들에서 일단 시작을 했죠. 그게 무슨 시에? 예를 들어 대구에. 그러면 그 고려 청자에서 그 다음에는 금속으로 만든 향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스토리텔링 가운데 이 향은
신에게도 드리지만 굉장히 영험한 의식이었다. 근데 이 의식에 향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신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향기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은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향, 인센트를 만들겠어요 라고 하면 떨어졌을 텐데, 이분이 역사적 기반, 스토리텔링 플러스 뭐예요? 심리 스튜디오라는 거를 혁신성으로 해서 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우리 지역 내에, 로컬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다. 장성하면 뭐예요? 홍길동. 그러면 양주하면 뭐예요? 임꺽정.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임꺽정이다 라고 하면은, 임꺽정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백정이죠. 그러면 이 백정, 임꺽정은 소도 때려잡고 소를 정말 잡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브랜드를 써서 뭘 만들면 돼요? 갈비나 예를 들어 불고기나 이런 걸 만들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임꺽정을 연기했던 이 배우가 그런 고기 브랜드를 런칭해서 꽤 잘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스토리를 활용해서 어떤 그 컨텐츠를 갖다가 현대화한다 라고 하면 붙는 게 뭐예요? 로컬이에요. 두 번째는 금곡양주입니다. 이분은 칠곡이라는 상당히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든 금곡양주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예요. 근데 막걸리 여러분 혹시 오마카세 들어보셨나요? 이분도 저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릉에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생선구이집을 컨설팅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분은 강릉을 비롯해서 그 지역 근방에서는 가장 대규모였는데, 이 브랜드가 밀키트를 생선구이를 출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생선구이 오마카세를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금곡 양주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가 20도 정도 되고요. 이걸 오마카세화 하겠다라는 것도 좋았고, 두 번째는 칠곡이라는 지역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 같아요. 칠곡은 보니까 촌캉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칠곡만 많을까요? 의성도 많고요. 이런 지역은 상당히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폐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빈집에 대한 문제. 이 빈집들을 가지고 실제로 관광 컨텐츠로 만들어서 난 촌캉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경험하는 게 술을 빚을 수도 있고 또는 술을 마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는 또는 술을 생산하는, 그리고 술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대 해석을 잘 하면 어때요?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되고요. 여러분, 술은 어떤 걸로 빚을까요? 맞습니다. 술은 쌀로 빚어요. 그러면 칠곡은 쌀 생산량이 일정하게 될 거예요. 왜? 농부들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화되지만 고령화된 농부들이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다 보니까 쌀의 생산량은 우상향인데 쌀의 활용도는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 막걸리를 빚겠다.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 지역인데, 효선의 밥상이라고 여기는 이 지역에서 나는 들깨와 콩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기는 장을 담그는 것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니까 이분이 김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엄마 밥상을 하겠다. 이거 서울이었으면 좀 위험했어요. 왜? 서울은 일단 엄마 밥상에 올릴 만한 이 농사를 짓는 기반이 없죠. 그런데 이분이 생산한 걸 보니까 김치 다음에 미역국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신박해요. 본인은 모를 수 있는데 왜 신박하냐면, 밀키트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가는 밀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역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겠다,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활용해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겠다라는 거로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용품이에요. 친환경 사무용품. 근데 이분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친환경 레진 제스모나이트와 폐병 뚜껑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요? 소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품을 만드는 컨셉이 되게 좋아요. 연관된 걸 하나 설명하자면, 이거는 저희 딸아이가 중국에 출장 갔다 오면서 저한테 커피 좋아하는 엄마한테 선물을 했어요. 스타벅스 모양이죠?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뜯게 돼 있어요. 뜯으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분말 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예쁘죠. 근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친환경 레진 제스모나이트와 폐뚜껑을 활용해서 만든 이 브랜드는요,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무늬와 컬러를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필통 꽂이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소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소재가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죠. 그리고 ESG 경영에도 부합이 되죠. 두 번째는 뭐죠? 리사이클링이에요. 폐뚜껑을 활용했으니까.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나이스해요. 왜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글이라는 것을 특화, 다시 말해서 한스타일이라는 것을 특구로 지정해서 전주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이템들, 한글, 한복, 한국 음악, 한국 음식, 뭐 한옥 등등등을 가지고 글로벌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글이란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BTS라는 엄청난 아이돌과 K-팝이라는 걸 통해서 베트남은 가봤더니 제2 외국어가 한국어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한글이라는 컨셉을 잡은 것도 이 브랜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컬은 세 가지를 제가 찍어드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역색이에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우리 지역의 컨텐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로컬 푸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수 있고요. 푸드가 없으면 뭐예요? 컨텐츠. 아까 한글도 있었으니까 이런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실제로 혁신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혁신성. 그냥 나는 향을 할래요 라는 게 아니라, 이 향은 예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의 의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심리 스튜디오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막걸리는 몇 도인데 우린 20도예요 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반 막걸리 대비 뭐예요? 오마카세라는 거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마카세는 주인장 마음대로 주인이 그날 이렇게 선별한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내는 걸 말하는데, 막걸리는 서민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마카세 붙인 것도 상당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쌀이 안 팔려요. 나는 이걸로 술 빚을래요. 되는 거죠. 근데 술만 빚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빈집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빈집을 촌캉스화하고 거기에 막걸리라는 문화를 얹어볼래요. 이것도 좋죠. 그리고 뭐예요? 문제는 버려지는 병뚜껑이 많아요.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무용품들이 넘쳐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친환경 소재와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죠. 로컬 크리에이터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